자, 이번에는 유재석 씨가 건물을 매입한 사례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유재석 씨가 건물을 좀 매입을 했는데 건물 매입한 위치는 별로 안 궁금해하시고 현금으로 이거를 일시불로 샀다는 게 가장 이슈화가 된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거기에 좀 눈이 갔긴 했었는데, 그래서 유재석 씨가 매입한 이 첫 번째 건물은 대지평수가 90평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건물이 다 멸실이 되어 있고 나대지 상태였는데요. 펜스까지 좀 쳐져 있는 상태였고 건축 허가까지 좀 받아놓은 건물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지를 116억 정도에 매입을 했고 이는 평당 한 1억 3천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그 건물의 바로 뒤에 있는 다가구 건물을 매입을 하셨죠. 평수는 83평이고요. 그 다음에 금액은 82억으로 약 평당 1억 원 정도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 건물을 합친다고 하면 198억을 과감하게 현금으로 매입을 하셨습니다. 198억이라고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레버리지를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500억, 600억, 뭐 많게는 700억 정도까지 접근이 가능했을 텐데, 이러한 접근을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니까 유재석 씨가 이제 투자 목적으로 매입한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 건물을 평수를 전부 다 합친다고 하면 173평인데 이 건물을 나중에 신축한다는 가정하에 신축 비용을 좀 계산을 해봤을 때 여기가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라고 하면 건폐율이 60%, 그러니까 대지평수의 60%, 그 다음에 지상층으로부터 150%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층이 260평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저희가 흔히들 이거 좀 착각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건물을 뭐 짓는다고 하면 이 보너스 테라스 면적이나 이런 것들도 공사 비용이 다 합산이 됩니다. 그래서 보너스 테라스 면적이 제가 좀 보수적으로 생각했을 때 한 40평 정도가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하층 굴토공사를 해서 지하층을 짓는다고 하면 대지평수 기준으로 뭐 80%에서 많게는 90% 정도까지 짓기 때문에 지하층 한 층당 한 150평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그렇게 따졌을 때는 총 연면적이 한 450평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하층 한 개층만 파는 게 아니고 제 생각에는 지하층 한 개층 더 팔 것 같아요. 경사면 때문에 노출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한 550평 정도가 신축 연면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따졌을 때 그러면 실제 공사 비용은 대략적으로 요새는 한 평당 1,100만 원에서 많게는 1,300만 원 정도까지는 가지만 1,200만 원 정도로 계산을 했을 때 만약에 550평 정도를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한 65억에서 66억 정도가 발생을 하죠. 근데 저희가 건물을 짓게 되면 건물에 대한 취득세도 내야 되고요. 뭐 여러 가지 기타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550평을 신축한다고 하면 한 70억에서 75억 정도가 발생을 하고요. 만약에 450평을 건물 짓는다고 하시면 60억에서 65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 건물의 입지가 아무래도 학동공원역에서 조금은 안쪽으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안쪽에 위치한 건물을 198억에 매입을 해서 신축 비용을 뭐 70억에서 75억 혹은 뭐 이 정도까지 들여서 건물을 신축한다고 했을 때 이런 투자를 왜 했을까라고 많이 생각들 하실 거예요. 근데 유재석 씨는 이거 투자 목적으로 매입을 하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 유재석 씨가 안테나 엔터테인먼트의 3대 주주이시기도 하시고 아무래도 사업 확장을 위해서 안테나 사업과 강가웃 인근에 바로 건물을 매입을 하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투자 목적이라고 하면 레버리지를 쓸 이유가 없고 굳이 이 입지를 매입할 이유도 크게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저희가 좀 검토를 했을 때 제가 사실 이 섹터를 상당히 많이 좋아합니다. 여기 섹터가 뭐 IT라든지 뭐 광고라든지 엔터테인먼트, 화장품, 그리고 최근에는 아난티 사옥들도 많이 지어지게 되면서 되게 고급 부티크 사옥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쪽 라인 섹터가 사실 강남에는 몇 군데가 없습니다. 첫 번째로 이 유재석 씨가 매입하신 서울세관이나 엄북중학교 이면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학동공원 이면, 그 다음에 뭐 세 번째로는 강남구청 2번 출구 이면하고 3번 출구 이면, 그리고 뭐 영동구 이면 쪽이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이 섹터 중에서 여기 공통점은 옛날 고급주택 단지였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한 단지들 속에서 디벨로퍼들이 좀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그러한 공간에 부티크 사옥들을 많이 건물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러한 부티크 사옥들을 지어놓고 나니까 주변이 아무래도 조용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다 보니까 그러한 건물들을 향해서 우량 임차인들이 점점 들어오기 시작을 했죠. 그 중에서도 한 군데 섹터가 이제 유재석 씨가 매입한 라인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평균 NOC, 그러니까 통임대 수요가 상당히 많은데 이쪽은 NOC 기준으로 아주 적게는 뭐 15만 원에서 많게는 30만 원대까지 다양하게 건물의 임대료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대로변보다 오히려 임대료가 훨씬 더 높은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그렇게 됐을 때 다시 한번 유재석 씨가 건물을 매입한 신축 비용까지 감안을 했을 때 예상 매각 금액은 한 280억에서 300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유재석 씨가 개인명으로 매입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매각한다고 하면 세전으로 한 40억 정도 시세 차익이 좀 얻을 수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이 건물을 매각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뭐 300억이나 280억 주고 들어왔을까라는 거는 퀘스천 마크가 좀 그려지긴 합니다. 아무래도 이 금액대 볼륨이 이 상권에 비해서 많이 높기도 해서 다른 대체제들이 너무 많은 거죠. 300억을 투입해서 학동공원 이면에 갈 바에는 뭐 대로변이라든지 아니면 신사동이라든지 청담동이라든지 쉽사리 매각되기에는 조금 어려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유재석 씨가 사옥 목적으로 확장을 위해서 안테나 근처에 건물을 매입을 한 것 같고요.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점은 지역적인 입지를 좀 알게 되었고, 강남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실 이런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뭐 20억에서 30억 정도가 있으면 강남에 100억짜리 건물을 매입할 수 있어,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뭐 유재석 씨와 같은 여러 가지 회사들이라든지 아니면 기업의 회장님이라든지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이렇게 과감하게 현금을 매입하는 경우가 간혹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저희가 강남이라는 입지 테마 안에 투자적인 수요만 있었다고 하면 집가 상승률이 많이 더디기도 했을 텐데, 필요에 의해서 건물을 매입하는 경우가 상당수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강남이라는 이 입지가 상당히 많이 오를 거라고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게 유재석 씨가 잘 매입한 투자이신 것 같으신가요?